다시 제주 4.3 사건 문과답 시간입니다. 연이어서 1947년 그러니까 해방정국에서 4.3 사건 때까지의 좌익의 정치 투쟁의 이제 사건을 제가 설명을 드릴 것인데, 이번 시간에는 47년에 있었던 중요한 사건 3.22 총파업 사건과 7.27 인민대회 사건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남로당은 3.1 기념투쟁의 여세를 몰아서 47년 3월 22일 새벽 4시부터 전국에서 24시간 시한부 총파업을 지령하여 서울, 부산, 광주, 인천, 부평, 대구 등 주요 도시와 공업지대에서 6개항의 요구사항을 내걸었습니다. 이 투쟁은 이승엽이 기획한 투쟁으로 전평이 주도하였으며 파업의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새로이 수습된 조직의 견고 여하를 시험하고 각 급 기관을 검열하려는 것이고, 둘째로 미소 공의의 재개 기운이 농후해짐에 따라 공격의 목표를 반탁 진영에 집중하여 테러 폭동 반대의 명목하에 강한 타격을 줌으로써 반탁 진영의 정치적 지위를 불리하게 하려는 것이고, 셋째, 10월 폭동 이후 남로당의 성장 발전을 국내외적으로 과시하는 것이고, 넷째 목적은 당 기밀의 누출 여하를 검사하고 중앙위원회의 권위를 세우려는 것입니다. 다섯째 목적으로는 좌익 학생들은 파업에 동정하는 동정 시위를 전개하여 노학연대를 과시하려는 것이 목적이고, 여섯째 목적으로 3.22 총파업을 9월 총파업에서처럼 대중폭동으로 발전시키려고 했던 것이 그 목적이었습니다. 그러나 이런 목적과 달리 요구사항은 전혀 실현되지 않은 채 전평 중앙간부와 노동자 2천여 명이 검거 투옥되고 노동자가 대거 해고됨으로써 남로당은 조직적 손실만 입은 것으로 끝나고 말았습니다. 미군정 보고에 의하면 이 파업으로 11명이 사망했다고 기록되어 있는 것으로 보아 단 1일 파업이지만 양상은 대단히 격렬했음을 잘 알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로 1947년 7.27 인민대회 사건을 살펴보겠습니다. 남로당은 미소공의에서 인민으로부터 절대적 지지를 받고 있다는 것을 과시하기 위해 당원 배가 캠페인을 벌였습니다. 그리고 47년 7월 27일을 기해 군중을 대대적으로 동원시켜 전국 각지에서 미소공의 경축 임시정부 수립 촉진 인민대회를 개최토록 지시하였습니다. 한편으로는 진정운동도 전개하여 자신들의 요구사항을 담은 연서진정서 67,578통을 미소공의에 보내면서 군중적 압력을 행사하였습니다. 이렇게 전국적으로 개최된 인민대회에서 채택된 10개 항의 결정서 내용은 찬탁, 토지개혁, 이승만, 김구 국외 추방, 박헌영, 체포령 취소 등 남로당이 항상 주장하는 내용을 반복했던 것입니다. 이 일련의 투쟁을 7.27 인민대회 사건이라고 말합니다. 당시 남로당은 7.27 투쟁이라고 했습니다. 자, 그럼 여기서 제주도에서의 7.27 인민대회 사건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남로당 중앙당의 지령을 받고 제주도당도 그 지령대로 실행을 하게 됩니다. 박경우는 47년 7월 말 민전의장 자격으로 제주경찰감찰청장을 만나 미소공의에 제출할 진정서를 서명 날인받아도 좋다는 성의를 받았다. 그 진정서는 공산주의자들이 옹호하는 견해, 즉 국호는 인민공화국으로 행정기관은 인민위원회로 해야 한다는 내용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여기에 대하여 48년 1월 29일 주한미 육군사령부 군정청 사법부 고문관 소령 존 코넬리가 작성한 문서와 서울고등검찰청 검찰관 2호의 보고에는 당시 경찰은 보고서에 이런 말을 하고 있습니다. 제주도 민주주의 민족전선 회원들을 대상으로 한 서명 모집이 허가됐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사찰 과정이 도민 일반으로부터
서명을 받아도 된다는 허가를 내렸다고 각 읍면의 집행위원들에게 말했다. 그래 그들은 집행위원들로 하여금 사찰 과정이 성나한 바 일반 도민들도 진정서에 서명을 해야 한다고 도민들에게 말하도록 했다. 그렇게 함으로써 무지한 도민들에게 경찰도 공산주의자들이 옹호하는 견해에 동의했다는 잘못된 생각을 심어주었다는 것입니다. 이에 대해 경찰은 박경훈 외 3명을 포고령 위반으로 기소했으나 제주도의 미국인 민정관과 법무관의 단호한 반대로 47년 11월 12일 이 사건은 기각됐습니다. 그러나 코넬리의 의견은 박 전 도지사와 그의 동료들이 형법 105조 제2항을 위반했을 가능성은 충분합니다. 쟁점과 관련해 우리는 제주도 선임 민정관이 그런 방식으로 개입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와 같은 개입은 오직 조선인 채널을 통해 민정장관 대리가 공식적인 방법으로만 해야 합니다. 라고 하여 현지 미국 민정관 개입을 우려했던 것입니다. (1947년) 8.15 폭동 음모 사건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남로당은 7.27 인민대회 사건에 이어 8.15를 기해서 8.15 해방 2주년 기념 시민대회 개최를 결정했습니다. 대회장에 박헌영, 허헌, 김원봉 등을 선정하였으며 건민당, 인민공화당, 청우당과 연계하고 민전, 민해청, 전평, 전농, 여맹 등 외곽단체를 총동원하여 3.1 기념투쟁과 똑같은 전국적 대규모 군중투쟁 계획을 수립하고 60개에 달하는 8.15 기념 구호까지 하달하였으나 미 군정이 이를 사전에 차단했습니다. 전국적으로 관련자 13,769명을 검거하여 제압한 사건을 말합니다. 어마어마하게 관련자들을 검거를 했습니다. 13,769명이면 자익 숫자가 작은 숫자가 아니죠. 참. 당시 남로당은 이를 8.15 투쟁이라고 명명했습니다. 자, 그럼 제주도에서의 8.15 폭동 음모 사건에 대해서 잠시 살펴보겠습니다. 예방 차원에서 8월 14일부터 박경훈 민전의장을 비롯한 20여 명을 검속했다가 8월 15일 무사히 지나자 17일 날 석방하는 등 사전 예방 조치를 취하여 3.1 기념투쟁과 같은 혼란을 미리 예방하였던 겁니다. 그런데 정부 보고서에는 이를 두고 요란스러운 검거에 비하여 싱겁게 끝났다라고 평가절하하였으나 전국적 대중투쟁 예방 차원에서 3.1 발포 사건과 같은 불상사를 사전에 막기 위한 것으로 적절한 조치였다고 판단이 됩니다.